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이킴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뉴질랜드의 국경이 열립니다. 우후! 너무 신나요. 사실 얼마만인가요 이게? 어쨌든지 오는 5월 2일부터 비자 웨이버 컨트리스, 즉 비자 없이 여행을 허용하는 국가들에서 온 관광객들에게는 관광을 허용합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오는 10월부터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학생 비자의 신청을 접수를 받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 2년 기다린 거 아시죠? 이게 정말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제 사업이 유학원 사업이거든요. 근데 제 이 유학원 사업이 2년 전에 세워놓고 개점 휴업 상태로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국경이 열려야 학생을 받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정말 깝깝하네요. 그죠? 정말로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와요. 그리고 시간은 지나갑니다. 어쨌든 드디어 국경이 열려서 제 비즈니스가 롤링 아웃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문의가 오기 시작을 해요.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뉴질랜드에서 한 달 살려면 한 달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 라는 게 가장 큰 질문이에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뉴질랜드에서 한 달 사는데 얼마나 드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조인의 가족은 가난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혹시 뉴질랜드에 공부하러 또는 이민을 또는 여행을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한번 대충 비용 짐작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질랜드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조인의 가족은 도대체 얼마나 쓸까 궁금하시지 않나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되게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사냐,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이냐, 그리고 외식은 어느 정도 하느냐, 이런 모든 것이 굉장히 이렇게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 생활비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기본적인 정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크라이스트처치에 살고 있어요. 크라이스트처치는 오클랜드보다 렌트비가 좀 싸요.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은 저하고 제 사랑스러운 아들 두 녀석, 고등학생들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플러스 하여서 제 집에는 누가 있냐면은 하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플랫메이트는 그냥 방만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숙생은 밥을 제공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4인 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저희는 아주 생활만 가능하게 살고 있어요. 생활만 가능하게. 그래서 집 렌트비하고 그 다음에 전기세, 인터넷하고 그 다음에 먹는 거하고 생활 필수품들 그리고 땡이에요. 좀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조금 슬프려고 그러네요. 근데 슬프지는 않고요. 뭐 이렇게 살고 있어서 되게 감사합니다. 사실 뉴질랜드가 물가가 꽤 비싸서 살기가 꽤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제일 큰 목록부터 한번 가보실게요. 제일 큰 목록은 렌트비죠.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방이 3개예요. 방이 3개고 집 컨디션이 꽤 좋아요. 리모델링은 아니고 좀 집을 깨끗하게 페인트도 하고 카펫도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은 집이에요. 그래서 방이 3개인데 지금 현재 제가 내고 있는 렌트비는 460불이에요. 처음에 저희 집 렌트할 때 저희가 450불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집값이 여기가 엄청 올랐잖아요. 덩달아서 렌트비도 쭉쭉 올랐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집 주인이 딱 10불 올렸어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저희가 460불을 내는데요. 지금 이 정도 방 3개, 이 정도 컨디션의 집을 구한다 그러면 한 530불 정도 들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1년이면은 52개 주가 있어요. 그래서 500 곱하기 52주 해서 다시 12로 나누면 한 달의 렌트비가 약 2200불 정도가 듭니다. 2200불이에요. 500불이었을 때. 그 다음에 전기세. 전기세는 사실 제가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여름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이 기본 130불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 집에 살 때는 100불 이하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 집에서는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130불이 나와요.
샤워할 때 하고 제가 이제 바쁘니까 아마 식기세척기를 돌려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별로 쓰는 건 없거든요. 겨울에는 전기장판과 히트펌프를 켜요. 그래서 겨울 6월, 7월, 8월 가장 추운 3개월 정도는 한 300불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저희가 괜찮은데 한 5월달, 그 다음에 9월달, 그래서 이제 봄과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는 한 230불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가지고 다시 12로 나눴더니 전기세가 한 달 평균 200불이 나와요. 여기 크라이처치 지역은 물세는 안 내거든요. 그래서 물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크게 나가는 것은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안 인터넷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화기가 저하고 아들 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 둘을 전화하고 데이터 쓰지 못하는 그냥 와이파이만 쓰게 할까 했었는데 사실 시온이에게 전화기를 준 목적이 밖에 나갔을 때 비상 연락이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와이파이 존에서만 쓰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얘네들한테도 한 달에 30불씩 지불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셋이 다 묶고 집안 인터넷까지 다 묶어서 저희가 한 달에 지불하는 돈이 187불 점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90불로 계산을 할게요.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그죠? 이제 그 다음에 음식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생활 필수품들을 이제 사면 되는데, 생활 필수품들하고 음식들이 사실 요즘에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연되었던 그 물가 상승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고 미니멈 웨이지가 다시 또 오르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났죠. 그래서 이 모든 것 때문에 막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물가가 오르기 이전 상태로 저희가 보면 일주일에 400불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한국 사람이니까 조금 더 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음식들은 여기서 보면 수입품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싸요. 근데 먹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김치도 좀 사서 먹어야 되고요. 한국 과자도 좀 먹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400불 안에 외식이 없어요. 저희는 외식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벌이가 시원치가 않잖아요. 근데 외식까지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제가 항상 또 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피자나 아니면 피쉬앤칩스 번갈아 가면서 한 번 정도는 테이크어웨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은 제가 조금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니까, 그리고 얘들의 유일한 낙이 사실 도시락 먹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은 제가 좀 튼실하게 싸주려고 했어요. 좀 다양하게. 시연이가 좋아하는 유부초밥 한 번, 계란말이 한 번, 볶음밥 한 번, 또 삼각김밥 한 번, 이렇게 해서 하여간 만두도 한 번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해줬는데, 그렇게 해줬던 것에 400불이에요. 근데 이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사실 생활비 조금 올라가겠죠. 올라가겠는데 저는 어떻게 지금 현재 살고 있냐면 그냥 이 400불 안에서 다 해결을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부초밥 싸주던 거 폐지했고요. 그 유부가 우리나라에서 온 유부가 맛있거든요. 그 일본 거 이렇게 많이 있는 유부는 저는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냉동으로 온 그 유부를 사면 조금 비싸요. 시연이하고 시우가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는데 굉장히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유부초밥 폐지했고요. 그 다음에 군만두를 조금 해줬는데 군만두도 지금 폐지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 노력을 더 많이 쓰고 돈을 조금 줄이는 걸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이 지금 간식을 거의 줄였어요. 한국 과자가 되게 맛있잖아요. 이 뉴질랜드 과자는 거의 쿠키나 아니면은 칩스나 아니면 초콜릿 종류 이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다양치가 않아요. 별로 맛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과자들을 조금 사서 먹었거든요. 그것도 세일하는 품목들만. 근데 그것도 지금 대폭 줄였어요. 거의 안 삽니다. 초코파이는 사요. 초코파이는 정이잖아요. 썰렁해. 어쨌든 간식을 줄였어요. 그래서 간식을 아이들이 안 먹으니까 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돈도 좀 세이브가 되지만 애들이 건강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몸을 좀 움직이면 돈을 좀 세이브하면서도 영양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다 돌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주당 400불이 들잖아요. 400불 곱하기 52주 한 금액을 다시 12주로 나누니까 한 달에 1,700불, 1,700불 정도가 들어요. 이게 이제 전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크게 드는 게 주유비죠, 주유비. 제 차가 1500cc 소형차인데
이 차로 제가 뭐 별로 안 움직여요. 제가 직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 드랍해주고 또 가끔씩 어디 좀 잠깐 나가고 마트 가고 뭐 이 정도만 차를 쓰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 탱크를 다 채우는데 70불이면 빵빵하게 채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걸 꽉 채우는데 96불 들어요. 근데 96불 채워가지고 제가 며칠을 살았냐면 24일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엄청 안 다닌 거예요.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게 더 들겠죠. 그래서 제가 주유비를 한 200불 정도로 일단은 잡아봤어요. 그게 많이 안 돌아다닌 거 아시죠? 저는 매일 출퇴근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전체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렌트비는 주당 500불 해서 한 달에 2200불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전기세는 아주 아껴 써서 월 200불, 그 다음에 인터넷은 월 190불, 그 다음에 식비하고 부자재는 외식 없고 거의 간식 없이 살았을 때 한 달에 1700불. 주유비는 별로 많이 안 돌아다닌다고 했을 때 한 달에 200불 이렇게 제가 산정을 했어요. 그렇게 전체 해갖고 다 더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4470불, 약 4500불 가량이 나오네요. 4500불을 우리가 지금 1달러당 800원으로 해가지고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얼마냐면 360만 원이네요. 와, 진짜 많이 들죠. 사실 여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저희 옷값 하나도 안 들어갔고, 신발이나 시연이 시우 뭐 가리키는 거 이런 거 한 개도 안 들어가고 그냥 딱 먹고 사는 정도. 근데 이제 먹는 거를 외식만 안 한다 뿐이지, 또 간식만 안 먹는다 뿐이지 나쁘게 먹지는 않아요. 근데 간단하게는 먹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저희가 일주일 동안 뭘 먹는지 한번 찍어볼까 봐요. 근데 정말 간단하게 먹어요. 밥 하나, 국 하나. 땡. 제가 바쁘기도 하고요. 영양 성분만 잘 섭취시켜 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옷이 몇 가지를 샀어요. 새 거. 예를 들어서 등산용품 같은 거, 트램핑 갈 때 필요했던 거 샀고, 요거 새 거였어요. 요거 새 거였는데 얼마 안 비쌌어요. 20 몇 불이었던가 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산 건 없어요. 우리 시연이 시우도 교복을 입으니까 거의 옷 사지 않고, 시우는 특히나 이제 형아 거 옛날에 입었던 거 이런 거 물려 입으니까 필요 없는데 신발은 사야 되더라고요. 얘들이 막 발이 크니까. 시연이는 자기가 옷 사입고 뭐 이것저것 사는 거 자기 용돈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돈을 안 쓰고요. 제가 제 돈 주고는 많이 안 사줘요. 근데 얘들한테 해주는 건, 시연이는 일주일에 한 번 아트 클래스가 있어요. 미술. 얘가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우는 본인이 배우고 싶어 하는 거 전혀 없어가지고 다만 집에서 걔는 뭘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글루스틱이나 뭔가 이렇게 필요한 그 공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사주는 걸로 이렇게 시우한테는 할애를 하고, 그리고 땡이에요. 저희 돈 안 씁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뉴질랜드에서 한 달 생활비예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좀 외식을 좀 하신다, 또 먹는 것도 저희들보다 더 잘 드신다, 또 간식도 좀 더 풍성하게 또 다양하게 먹는다 그러면 여기서 쭉쭉쭉쭉 늘어나겠죠. 우리가 사는데 되게 돈이 많이 들긴 하네요. 그죠? 어쨌든 이게 한 달 생활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에 뵐게요. 바이.